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9월 15일이고요.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정말 지루하고 또 시장의 강한 종목의 움직임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전기전 한 종목 좀 대응을 해서 말로 좀 짧게 설명하고 특징주와 또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전기전은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일봉상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이 봉 보고서 16,050원에 좀 매수를 했어요.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일단은 제가 절반 좀 수익을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없이 또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매수가에서 또 나머지 물량 매도를 하면서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한 걸로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래쪽으로 흔들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게 제 매수가 대비 한 5% 가까이 4.5% 정도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라 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원칙대로 좀 대응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뭐 이 이후에 뭐 오늘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시장이었거든요. 이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90 종목, 상승 종목 수가 530 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은 한 320 종목, 또 하락 종목이 530 종목인 시장은 플러스지만 이 종목의 하락 수가 훨씬 많았던 그런 좀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서전기전 한 종목 매매 마무리하고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노뎁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장 시초가 자리를 돌파를 하고 아주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쌍봉을 만들고 아래쪽으로 쭉 빠졌거든요. 이노뎁은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온 종목이고 정부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노뎁이 이 마이크로 스포츠와 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관련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너무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응을 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상한가는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매물대 안에 좀 갇혀 있는 구간이라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질 않았죠. 그래서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CIS 좀 보도록 할게요. 자, CIS 장중에 또 이 종목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아니죠.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좀 터졌죠. 거래대금이 무려 8천억이 좀 넘게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이죠. 자, 이외에 오늘 뭐 그렇게 강한 종목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는데요. 오늘 뜬금없이 하한가에 좀 들어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멜파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잘 나왔거든요. 강하게 상승이 잘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하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렇게 좀 무식하게 하한가에 좀 꽂히는 모습이었고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GLS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 실적도 없는 진짜 좀 허접한 회사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적도 없는 회사를 한 400억 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하고 이 구주주 물량 51%가량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재무적으로 아마 웰파스가 좀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하한가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은 뭐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겠죠. 뭐 거의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멜파스 주주라면은 진짜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자, NK맥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오늘 하락을 하더라고요.
자, 이 종목도 상승이 잘 나왔죠.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NK 세포 치료제, 이 고용암 말기 환자 효과가 있다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도 오늘 뜬금없이 뭐 10%가 넘는 거의 20% 하락이 나왔죠. 20.9%가 하락이 나왔으니까. 자, 이 종목도 좀 답답한 흐름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이없게.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인데 오늘 또 뜬금없이 거래 터지면서 15%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가도 이런 식으로 하락 나오면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오늘 아주 뜬금없이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이런 종목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쌍바닥 구간을 잘 만들었죠. 5일선을 완벽하게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을 이제 살짝 돌려놨거든요. 우상향으로. 그리고 21선도 우상향으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플러스로 상승이 나온 반면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그중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이 나온 반면 종목들의 대부분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뭐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5일선을 우상향으로 돌리진 못했죠. 그렇지만 5일선, 21선 위에서 양봉 캔들로 오늘도 마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또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었던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3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 이제 유입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수급만 좀 들어오는 그런 시장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환율 또한 살짝 하락을 해주면서 자,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환율은 여기서 사실 1,500원, 1,150원대 밑으로 떨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죠. 그랬으면은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단기 쌍봉을 만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환율이 하락을 해준다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시장은 좋게 좀 만들어지는 반면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답답한데 그중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죠.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장 반등 구간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4분기 내년까지도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 배터리 섹터에 특히 이제 소재 관련한 종목들의 성장성은 이미 예견이 돼 있죠. 2020 한 3년, 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초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여행, 항공 관련, 그리고 공연, 문화, 뭐 엔터 같은 관련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벌써 오늘 같은 경우 뭐 항공 섹터도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호텔 관련한 종목들,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도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이렇다 할 큰 호재거리가 없고 오히려 이제 좀 악재 부분의 요소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큰 악재가 있는 시장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국 시장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자, 결국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의 전환점을 빌미로 해서 시장의 어떤 경제 회복, 기타 소비, 문화 활동 같은 게 재개가 돼야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실적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뭐 미국, 유럽 시장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의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면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그런 섹터의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고 좀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대응할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